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님들. 자, 공매도가 시작한 지 어느덧 거래일로 3거래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았지만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다시 현금 비중을 늘릴 타이밍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게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의 금리 상승 시사,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장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장세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2위 도지코인이 코스피 2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SCI 편입이 코앞인데요. 과연 편입 예상 종목은 뭔지, 그리고 지난번에 예상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오늘 하루 변동성 큰 하루를 가졌는데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2021년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내일만 또 출근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겠습니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까먹었군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장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좋았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3% 정도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3178, 거의 320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970까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렇게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데 다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724, 그리고 하락은 불과 157,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35 상승, 그 다음에 478 하락, 거의 2배에 가까운 종목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기린이분들의 계좌는 생각보다 빨간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상승 종목이 너무나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은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약세였겠구나라고도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같이 올라갔다면 오늘 코스피는 2에서 3%가 올랐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면 생각보다 눈치 보기 장세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1000억 매도, 기관만 2000억인데 금융투자가 대부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연기금은 이틀 동안 열심히 막았으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163억,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시가 올라가니까 매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군요.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0.3% 빠지고 하이닉스는 2.3%나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121선에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오늘 7.8%나 올랐죠. 이렇게 무거운 은행주가 쭉쭉 뻗어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옐런의 금리 상승 시사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금리 상승과 그 다음에 금융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금리 상승이 되면 피해야 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매수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조금 뒤에 다른 영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지금 장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오늘 삼성중공업 결국에는 마이너스 16%로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양봉으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시초가가 거의 최저가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초가는 마이너스 21%,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유상증자 나온 물량만큼 그 정도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를 좋게 보시는 기린이분들 중에서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좋은 하루였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주 기린이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배고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며칠간은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실 마음, 그리고 물 태우실 마음이 있다면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거나, 혹은 거래량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두 가지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삼성중공업에 다른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실적 안 좋은 것도 전 세계에 다 말했고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상 감자, 유상 증자 이 두 개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악재가 나올 거는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부러지게 된다면은 이 삼성중공업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1년 뒤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기대하신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최선의 선택 그리고 최고의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한가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중에 내 종목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우선주 우우우우우우우 이렇게 우선주 투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장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주도주가 확실히 있고 그러면 그 주도주를 따라서 쭉쭉 올라간다면 이런 우선주를 살 이유가 없겠죠. 다른 거를 사도 쭉쭉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지금 장세가 어디에 투자될지 모르겠고 주도주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것에서 돈을 벌러 우선주로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이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실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하시더라도 정말 작은 비중으로 로또 사듯이 그렇게 조금씩 소액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기리씨 이렇게 우선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중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투자에 빠지시면 물론 성공하시는 분이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실패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거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박의 무서운 점이겠죠.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돈을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2시간 동안 먹통, 백업 파일 사라져 이용자들 분통. 어제 저녁에 카카오톡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또 생각보다 불편함을 조금은 느꼈는데요. 자료조사하면서 보통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쉬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 5일 밤 오류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복구되었다. 아예 카카오톡에 접속되지 않거나 모바일 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 목통이 되자 이용자들은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슬픈 게 뭘까요?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기린이분들 중에서 아, 뭐야, 카카오톡이 안 됐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에게는 조금은 슬픈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시간에 이제 자기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바쁜 일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어제 이렇게 카카오톡이 멈췄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지금 한번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무섭다라고도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멈추고 해킹이 당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끔찍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우리의 사진, 계획, 과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머스크 SNL 출연 예고에 도지코인 미친 급등세. 지난번에 같이 뉴스를 다뤘을 때만 해도 도지코인이 500인가요?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87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도지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조금 뒤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도지코인의 가격이 테슬라 CEO의 이딴 장난스러운 트윗으로 급등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장난으로 질주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투자 시장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이 미친듯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난 24시간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된 도지코인 규모만 14조나 되고요. 전날 코스피 거래대금 15조에 육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코인의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전체랑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도 100조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97조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게 도지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난이고 그리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상하게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뒷받침을 해주는 얘기가 뭔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유량이 소수에게 치우쳐져 있어 시세 조작 위험성도 거론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00명도 안 되는 초기 투자자가
도지코인의 68%나 보유 중이고 이 가운데 5명이 40%나 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확인하셨다시피 이 5명의 지갑이 뭐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안 쓰는 지갑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가 활발한 활동되는 그런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지코인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있죠. 그때가 한 3주 전이었나요?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랑 다 같이 떨어지면서 야, 이거 도지코인 드디어 이제 끝물이구나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그때 샀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사서 쭉 이때 샀어도 거의 한 3, 4배를 야, 이 말 그대로 돈이 복사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도지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야수의 심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혹시 기린이 분들 중에서도 도지코인 하시는 기린이 분들이 계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걸 거의 재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문가들 공매도보다 땡땡을 봐라. 저는 이 땡땡을 보자마자 뭐 그래봐야 실적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맞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공매도 부분 재개로 온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뭐야 오늘 또 장이 좋았죠. 그리고 그 영향은 일부 종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공매도 이후에는 실적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김 연구원은 수급 이벤트 이후 주가의 흐름은 펀더멘탈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며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특정 업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코스피 고점 대비 낙폭은 마이너스 2.9%로 그리고 오늘 또 1%가 올랐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8%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바닥에 근접해 있다며 3100 초반부터는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KIET 30대 남성 가장 많이 청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100세신 분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이성주 씨는 생애 처음으로 2,500 대출을 받아서 SKIT 공모주 일방 청약에 참여했다. 이 씨가 받아든 주식은 두 주뿐. 기릿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따상을 기록하면 30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 이 씨는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면서 SK바사를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참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통계 자료를 보자면은 이렇게 20대 미만이 8만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대에서는 여성분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30대에서는 남성분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30대, 40대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30대, 40대가 이렇게 공모주를 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블로그 아니면은 저 기릿의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접근성이 떨어지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20대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아마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청약에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은 조금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30대가 상대적으로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청약에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이 한창이면서 비대면 공모에 참여할 만큼 IT력이 있는 30대가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인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90세, 100세 이상 노인도 청약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90대 이상 여성은 732개, 90대 이상 남성은 347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100대 이상 여성은 14개, 100대 이상 남성은 9개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9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조금 어렵겠죠. 대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이렇게 한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IT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기린이 분들이 치킨 파티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기릿이 한번 정리를 해서 언제 팔 것인지 그리고 저의 생각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다음입니다. TSMC 바이든 압박에 손들었다. 고민 깊어지는 삼성전자. 하지만 정답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미국의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지으려는 공장을 당초 계획인 한 곳에서 무려 6곳으로 늘린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장 증설은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생산 규모 및 투자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장에서 어떤 거를 생산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장이 추가 신설되는 계획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장을 무조건 짓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장을 짓는 배경은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와 같은 대만 반도체 업체도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있지만 이거는 보여주기식 이유고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중국 견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올려야 할지도 옐런 발언에 기술주 진땀. 이틀 전만 해도 갑자기 미국장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뉴스 때문인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완화 정책을 접을 수 있다는 전망,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금 인상 가능성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에 불을 붙인 것은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옐런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상승해야 할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지출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약간의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그렇게 시장에 큰 파장이 일자 옐런 장관은 자신이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추천하지 않았다고 잠시 물러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진짜 예측하거나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번 시장을 떠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심장 마사지를 한 번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들아, 우리 언젠가는 금리 올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해. 하지만 아직 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 조금씩 흘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저녁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달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최대 4035까지 오른다. 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뭐야, 4035? 3045 뭐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4035더라고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MSCI 시장 재분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 증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는 4035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자, MSCI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선진, 그 다음에 신흥,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당연히 선진국 시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진국은 현재 미국, 일본 등 23, 그 다음에 신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 27, 프론티어는 베트남 등 2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이길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고 있고 2009년에는 다른 MSCI 말고 FTSE 지수 선진시장에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MSCI는 아직까지도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대형주 위주로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조사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거죠. 1년에 4번 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MSCI 정기 변경. 이때 들어가는 주식을 사면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해봤었는데 지금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지수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는 코스피 지수, 미국에는 S&P 지수. 그런데 그렇게 나라별로 지수를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그 다음에 프론티어 지수 이런 것들로 나누는 그게 바로 MSC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SCI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수라서 더 의미가 있고 약 5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따를 만큼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SCI를 그런데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넣을지 뺄지를 1년에 4번 동안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편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주식이 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입일이 이 빨간색 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그때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확인하셨다시피 HMM, 하이브, 녹십자, SKC 이렇게 4개 기업은
거의 확실시 높은 확률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측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확실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편입되는 날에 그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편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오뚜기, 한국가스공사, 롯데제주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오뚜기의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확실히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 HMM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C,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가 했더니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녹십자도 바닥권에서 놀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조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죠. 과연 이 종목들이 편입 발표 날에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발표가 나고 난다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두 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관련주가 있죠. 이글벳, 파루, 얘네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글벳이 13%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슬픈 주식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돼지가 죽거나 닭이 죽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죽거나 뭔가가 죽어야 오르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글벳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라는 기업 아시죠? 맞습니다. 빅히트인데요. 그 기업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리포트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증권이 6일 하이브에 대해서 글로벌 펜 플랫폼 1등 포지션이 확립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4만원을 유지했으며 2020년 리버스 매출액이 2,191억 원, 영업이익이 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 흑자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와 물적 분할 관련 오해를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걱정보다 기대감이 우세할 것. 그러면서 눈앞에 다가온 1위 플랫폼 지위 확립과 이후의 확장성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추천한다며, 다만 아티스트 신규 입점 시 이용자 유입으로 상승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누가 말했죠. 빅히트의 상대는 다른 엔터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빅히트, 아니 하이브의 상대는 유튜브라는 말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 달에 또 BTS가 컴백을 한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차트를 보자면은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까 MSCI에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MSCI 기대감, BTS 컴백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코로나 종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브 미래가 밝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또 딱딱한 뉴스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